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꼭 8개월 만에 다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습니다. 어색함은 금세 깨졌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만찬을 나눴는데요. 북미 두 정상 모두 2차 정상회담의 성공을 낙관했습니다. 이른바 꿈의 통신으로 불리는 5세대 5G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첫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성이나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대를 넘어서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최첨단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성큼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66년 동안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국회는 대체 입법을 해야 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한국인 기준 7명은 구조됐지만 7명이 숨졌고 19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네, 아쉬운 역전패였습니다. 하지만 값진 준우승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뛰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우크라이나 선수들에게는 박수를 보내는 품격도 보여줬습니다.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보신 대로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66년 전 정전선언이 맺어졌던 역사적인 현장에서 북미 양국 정상이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조치를 받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이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두 번째 보복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표현은 종료지만 파기하는 겁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두 나라 안보 환경에 변화가 생겼는데 군사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더 이상 국익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동맹 관계에도 앞으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3년 만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습니다. 네, 관련 살인 사건 9건 가운데 3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가 일치하는 50대 무기수입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사건의 조각을 다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국 장관이 오늘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35일 만이고 오늘 오전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